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 시정연설 때처럼 AI 범벅으로 만든 쓰레기 같은 내용일까봐 라이브로는 시간 아까워서 안 봤고요. 또 사업 때문에 바빠서 전문 글로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원자재, 자원, 에너지 대란으로 국민 산업들이 곡소리를 내다 보니 저번보다는 훨씬 현실 파악을 잘한 시정연설이었죠. AI라는 단어 자체가 시정연설 내용이 안 나온 것만으로도 정신을 조금 차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긴 했습니다. 자, 제가 사업을 하는 와중에 DM으로도 그렇고 영상 댓글로도 그렇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왜 언론인들이 왜 윤석열이나 이재명 대통령 칭찬을 못할 망정 비판이나 지적을 하느냐.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언론의 본분이 뭘까요? 기득권, 정부, 대기업,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홍보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과 본분일까요?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죠. 수장이 장기 집권하는 독재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 언론들이 합니다. 제가 기자로서 내부 고발 하나 해드릴까요? 기자로 일하면서요, 정부, 대기업,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쉬워서 발로 쓸 수 있는 일을 가장 게으르게 하고 부패한 언론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언론이 왜 언론이냐?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은요, 기득권, 대기업들,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거나 부족한 점들을 꼬집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왜냐? 그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 집권 정부는요, 그 자체가 최고 권력입니다. 권력. 최악체가 아닙니다. 언론이요, 산업계나 정부와 사이가 좋아서 그들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국민에게 있어서요, 국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면 국민에게 좋을까요? 삼권 분립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결탁하게 되면 국민에게 좋을까요? 무조건요.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집단들은요,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만들고 서로를 감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친하게 지내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 몰래 자기들끼리 샤바샤바 하면서 국회의원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거나 자신이 가진 건물의 세금을 덜 내는 법을 몰래 통과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또 야당이 있는 이유는요, 집권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라는 의미도 있죠. 여러분, 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주장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이게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다들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요, 삼권 분립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이죠. 즉, 각 기관이 독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탁하거나 경계가 무너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언론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론인들이 있는데 전부 정치 기자들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 정당이나 정부를 빠는 언론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기자들도 많죠. 제가 작년부터요, 전쟁 날 거다, 그러니 원자재, 자원, 에너지 준비해라, 주식 비투 관리해라, AI 국방 투자를 말한 게 정치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죠. 저는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힘, 민주당, 윤석열, 이재명 모두 다 골고루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근데 윤석열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어떤 정부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들이 해당 정부에 대해서 아무 비판이나 지적이나 조언을 안 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덜 불편하고 조용하니까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고 언론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윤석열이랑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실상은 그들의 생각과 반대죠. 언론이요, 게을러지거나 부패하게 되면요, 그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는 것만 언론의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조용히 하고 있는 것도 언론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나 기업, 단체, 국제 정세 등의 피드백을 안 알려준다고요.
알고 있으면서 정부가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아는데도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고요. 자, 보면은 윤석열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이런 언론들의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 다 정부나 대통령이 나에 대해 꼬투리 잡는 거고 시비를 거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못하게 하려고 한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요, MBC에 대해서 전용기를 안 태우는 유치한 짓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무슨 설탕세를 SNS를 자신이 올릴 때도 언론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영업이나 국민들에게 가격 상승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사화하자 무슨 이재명 자신이 올린 설탕세가 과세냐라는 등 헛소리를 했죠. 분명 자신이 설탕세를 SNS에 올리면서 그에 대한 선례 자료를 설탕 과세라는 텍스트로 직접 게시를 했는데 구라를 쳤습니다. 둘 다 유치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언론인들이 분명 작년부터 전쟁이 일어날 거니 원자재,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적하라고 준비하라고 분명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 아래 사과해 라면서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언론에 찡찡만 댔죠. 언론들이요, 여러분. 그 정부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족한 점이나 놓치는 점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준다고요. 근데 그걸 모조리 시비로 치부하고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비판, 지적만 안 하는 것 같죠?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안 해준다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야, 우리 정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언론들이 없네. 우리 잘하고 있네. 우린 완벽하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하시죠. 그래서 이 꼴이 났지 않습니까? 미리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 등 제대로 비축을 안 해놔서 제가 현장 가보면요, 죽어가는 기업들,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다 정부 탓인 겁니다. 이건 변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대방을 무시한 자만한 태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재명 정부의 실책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 건데 너무 천하태평이다. 두 번째, 주식 부양만 보고 주식 비투에 대해서는 일부러 방치한다. 세 번째, 원자재 자원 에너지 비축 안 한다. 네 번째, AI 유토피아만 바라보고 AI 아포칼립스에 대해서는 아싸리 무시를 한다. 다섯 번째, AI 국방 투자에 더 집중해야 된다. 여섯 번째, 북한에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면 오히려 전쟁이 더 난다. 일곱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알량한 정치적 계산으로 자꾸 장관들을 집권 여당 다선 의원들 꽂아넣지 말라 등등이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못 알아먹습니다. 너무 똑똑하셔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집권 여당 4선 박홍근 의원을 또 겸직시켰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행동 패턴이 다 보이죠? 이게요, 행정부의 장과 국무총리를 합해서 거의 절반을 입법부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겸직해서 앉혀놨습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은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국민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죠.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딱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한 행정부처의 장으로서도 일이 벅찬데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으면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행정부처의 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요, 행정일을 잘하는 공무원과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작 집권 여당 내 국회의원 중에, 그것도 고작 다선 의원 중에서 골라서 장관직에 앉혔다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너무 존경스럽죠? 그들이 유능합니까, 여러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보면 최근에 그 무능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휴전인 국가에서 최전방 군인들에게 총 대신 산당봉을 지니게 하거나, 또 정동영 장관도 보십시오. 또 재밌죠. 그렇게 북한과 친해지려고 저자세로 나갔다가 오히려 북한과 되게 많이 멀어졌습니다. 지금 장관들 중에 일을 가장 잘하는 장관 2명을 뽑으라면 송미령 장관이랑 김정관 장관이죠. 유능한 행정가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앉힌 국회의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야, 상권 분립에 경계를 붕괴시키든 안 시키든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 아니냐. 이런 얘기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것도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렇죠.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의 사적인 권력 공고화로 인한 선택들로 인해서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도요. 제가 다음날에 바로 유튜브로 이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00%가 됐다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이해를 못했듯이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상권 분립 파괴와 알량한 정치적 계산으로 무능한 국회의원 겸직 장관을 절반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훨씬 높인 거라고요. 아닐 것 같습니까? 계속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탐욕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요. 인간의 탐욕은 되게 단순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결부될 때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또요. AI 기본소득 같은 사기꾼 같은 언급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AI 기본소득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AI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모든 인간의 탐욕을 없애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자라는 마음이 전제 조건이라고요. 근데요, 전 공산주의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됐을 때서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환상 같은 비현실적인 체제니까요. 근데 만약 AI 기본소득이 정말 현실성이 있다면요. 지구촌 모두가 이러한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환상적인 유토피아적 국가의 현상을 띄워야겠죠. 근데 지금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체제의 취지대로 살고 있나요? 아울러서 AI 기본소득이 가능했더라면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인류적이고 보편적인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겠죠. 쓰고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요. 임기 초 청년 간담회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적 정책에 대해서 개개인의 이익과 불편 때문에 또 산업적 이익과 불편, 욕심 때문에 강하게 할 수가 없다.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AI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요? 또 모순적으로요. 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애초부터 AI를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고 지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재명 본인이 의원 때부터 말했었던 지산지소요.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요. 지산지소와 완전히 반대되는 전력 구조고요. AI 자체가 완전 더 많이 전력 더 많이 쓰고 비용 더 많이 쓰고 자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기후를 더 악화시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 모든 것이 다 모순이죠. 재밌죠?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애초에 AI 정책을 임기 동안 그렇게 강하게 추진했던 그 근본적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국민 또 국가를 위해서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진짜로 위한 것이었으면요. 평생 동안 공부하고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의 일자리,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싹 다 무시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자 자존심이니까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얻을 타이틀과 화려와 수치와 자신의 유능함을 내비칠 허세 때문에 AI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서는 국민과 산업들에게는 AI가 대체 못할 직업으로 다시 공부하고 산업종으로 바꿔라. 도대체 AI가 대체 못할 직업이라는 것을 너네는 압니까? 정부는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젠 국민 니네가 알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중심 사회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또 강요를 하죠. 이야,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슬슬 고용노동부라는 부처 자체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만약에요. 거의 평생을 빡세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붕괴 완화 장치도 안 만들고 변호사를 AI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촉진할 테니 네가 알아서 AI로 대체 안 되는 다른 공부하고 다른 일자리로 창업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본인은 너무 기뻐서 팔짝 뛰겠죠. 그쵸?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가짐입니까? 그쵸? 국민들의 일자리 따위 내 할 바 아니죠. 그쵸?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여쭤볼게요. 도대체 AI로 대체 안 되는 일자리가 뭡니까? 그 수요가 많습니까? 본인은 지금 당장 그거를 공부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그걸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변호사 말고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로 창업을 하실 겁니까?
말을 해주십시오. 얼버무리지 말고요. 국민들한테 AI로 대체 못할 일자리를 찾아라, 다시 공부해라, 창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요. 정부에서 명확하게 말을 해달라고요. 그쵸? 그걸 명확하게 하니까 그딴 AI 정책을 내놨겠죠. 그쵸?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각자의 방법과 방식대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과 사리사욕, 욕망, 야망을 채우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임기 말기가 지우게 된다면 그 주요한 인물 2명은 정성호 장관이랑 하종우 AI 수석입니다. 단편적인 이 두 인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을 쓰게 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의중과 목적 때문이겠죠. 이재명과 윤석열 2명의 치명적인 단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야가 너무 짧습니다. 눈앞만 봐요. 눈앞만. 길게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AI 정책과 장관들을 국회의원들로 번복시켜놨겠죠.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정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예측을 하는 거고요. 미래가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제 알바입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너무 똑똑하셔서 못 알아먹으니 본인들이 스스로의 목을 재는 자충수를 놓는 걸 어쩌겠습니까? 전 지금까지처럼 제 예측들이 들어맞는 것을 찬찬히 하나씩 멀리서 재밌게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블랙캣.